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 찍어보지. 근 3, 4일 동안 영상을 안 올렸는데, 그래도 요 3, 4일은 정말 기뻤습니다. 내가 생일이라는 걸 찍는, 생일 하루 후에 찍은 어제는 제 생일이었습니다라는 그 영상이 어떻게 알고리즘을 탄 건지 조회수가 140을 넘더라고. 내 유튜브 채널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내 영상 치고 조회수 50이 넘는 걸 참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찾기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정말 감개무량한 일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지. 이게 다 알고리즘의 힘입니다. 사실 알고리즘을 타든 안 타든 난 취미로 유튜브를 올릴 뿐이고, 구독자도 37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만 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딱히 40명을 넘어보자, 100명을 넘어보자, 10만, 100만 이렇게 해보자는 목표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목표는 딱히 없고, 지금 나에게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은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불편한 일이 너무나도 많고, 비참한 일은 그렇게 있진 않아. 비참한 일은 우리 부모님이 겪으시고 계시지. 왜냐면은 어른들의 사회에서, 물론 나도 어른이긴 하지만 30살이니까 어른들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나보다는 돈 때문에 굴욕적인 일을 많이 겪으셨을 테니까. 그리고 나는 그런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온실화초처럼 자랐기 때문에 돈 때문에 굴욕적인 일까지는 많이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욕심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막 뱁새가 황새 따라하다가 다리 찢어진 일도 거의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불편한 점은 좀 많아. 난 아직도 엄카를 긁습니다. 엄마 카드 쫙쫙쫙 긁으면서 커피도 마시고 편의점에서 김밥도 사 먹고 도시락도 사 먹고 한단 말이야. 존나 부끄러워. 그게 존나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직도 엄마한테 약간 죄책감이 있습니다. 아빠한테는 별로 죄책감이 없는데 엄마한테는 아직도 그런 미안함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당장 알바를 하기에도 너무 애매하지. 애매하다기보다 내가 알바를 두려워한다는 게 가장 크지.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알바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손님한테 끓는 물을 확 부어버리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극단적으로 묘사하자면 그럼 어쩌지? 내가 완전 사이코패스가 돼버려가지고 손님한테 끓는 커피를 이렇게 부어버리면 어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에 시달리지. 아무튼 그 정도의 공포가 있단 말이야. 사실 어릴 때부터가 아니라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나 이런 사회에 그냥 당당히 걸어 나가는 걸 좀 두려워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돈은 벌어야 되잖아. 지금 지방직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42일 남았네. 6주 남았나? 1, 2, 3, 4, 5, 6주 남았네. 6, 7, 40이니까 딱 42일 남았는데 공부는 나름 순조롭습니다. 지금처럼만 하면 합격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냥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망했을 때에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콱 한번 찍혀버리고 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마음이 존나 편해지는 거야. 내가 수능을 삼수할 때만 해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 5번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오수한 거지. 합계 8수지. 8수 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평온했던 적은 없었는데 지금 많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이 밉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나도 누군가한테는 빌런이기 때문이야.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런 빌런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왜 나라의 법은 저런 빌런을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시키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그러지 않는 걸까? 왜 나만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저 녀석은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서 이렇게 나한테 내 마음에 쿡 찌르는 상처를 줬는데 왜 이 나라의 법은, 이 시민사회의 법은, 지구촌의 헌법은,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법은 저런 녀석을 감히 살려두는가? 이런 식으로 온갖 망상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도 끊어버렸어. 그래, 내가 옛날엔 스터디 코드나 라이프 코드나 조남으로 완전 비판했었잖아. 아주 그냥 악플을 달았었지. 근데 이제는 그것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이유가 있지. 계속 달다 가면 고소당할 게 뻔하니까. 근데 그런 이유 말고도 도덕적인 이유도 생긴 게,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라는 불순 분자가 정말 기분 나빴었겠구나. 스카이도 못 간 주제에 계속 라이프 코드에 기웃기웃거리고 그런 게 몇 년째 그러니까 스토킹으로 인식될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른 게 오늘 아침 산책을 하면서 나도 잘못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조나무 코치가 믿지가 않아. 옛날엔 진짜 미워했었거든.
스터디 코드는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으며 라이프 코드 회원들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며 조나모는 그걸 방치하고 있고 법망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나무위키에 댓글이 아니라 수정이지 문서 수정을 하다가 직원한테 전화 받은 적도 있었다고. 나 대체 왜 이러니? 우리를 좀 살려주렴 이런 식으로. 그래 맞아. 나는 스터디 코드 안 튀었다고 생각해. 근데 그것도 개인적인 원한이었다고 생각해. 무슨 대의를 가지고 내가 바로 스터디 코드 안티의 대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스카이를 못 가고 내 성적이 떨어진 거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지. 투사를 한 거지. 이게 다 조나모 때문이다, 이게 다 스터디 코드 공법 때문이다, 저 새끼들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투사를 했던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런 생각은 정말 하등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뻑큐를 날려볼까? 하 이런 식으로. 건우야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나는 지금 김지한 PD도 과거의 나처럼 지나치게 증오스러운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백종원이 뭔 지랄 발광을 하든 무시해버리면 되거든. 근데 정의감에 차올라 비하한 건 아니지만 김재한 PD의 정의감은 정말 높게 수준 높다고 생각하고 자료조사를 철저히 하시기 때문에 그 정의감과 대단함은 나하고 감히 비할 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백종원이 뭘 하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김재한 PD의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 내 생일을 말하는 영상이 내 영상의 베스트 4에 들었더라고. 그래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내 생일과 관련된 영상을 140명이 봐주고 그리고 구독자도 한 두세 명 늘어나 37명이 되니까 감개무량했습니다. 뭐 아까는 목표가 없다고 말했지만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대로 40명이 될 때까지 뭐 농담이고 구독자 수는 그냥 따라오는 거고 그냥 한 주에 몇 번씩 이렇게 열정적으로 영상을 올리면은 언젠간 뭐 100만 유튜버 되지 않겠어? 이것도 라이프 코드에 나온 이론이긴 하잖아. 치열 충만 이론. 근데 나는 그런 모든 걸 라이프 코드로 환원해서 이해하는 조나모의 사상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쳤으면 될 걸 왜 앞을 달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오늘도 운동 갔다 왔는데 살이 좀 쪄서 가지고 운동을 좀 갔다 왔는데 산책도 좀 해야겠어. 유산소 운동 뻘뻘 땀 흘리면서 하고 물 마시고 무산소 운동 존나 의리도 느끼면서 하고 밥 처먹고 그런 식으로 점점 몸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분해와 재구축, 분해, 재구축, 분해, 재구축, 분해, 재구축, 분해, 재구축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장 생물학적으로 완전한 몸이 돼 있지 않겠어. 물론 그거는 이상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상에 불과한 거고 이데아에 불과한 거고 굳이 내 목표를 산술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인바디가 있잖아. 인바디에서 만점 찍으면 되지. 인바디 만점이 딱히 없지만 근육량에 따라 100점 넘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체지방이 문제야. 체지방률을 15% 밑으로 내리면은 그건 인바디 결과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고 골격근량은 이미 평균을 아득히 초월했기 때문에 자랑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 한심하다 생각합니다. 무산소 운동만 존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유산소 운동을 안 해가지고 살이 존나 많이 쪄버렸어.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102.8kg였는데 102까지 내려보자고. 단기 목표야. 102까지 내리는 거 안 하잖아. 이거 800g 빼는 건데. 그리고 골격근량은 41kg대 회복하고 체지방률은 제발 30% 밑으로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의 소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